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년 전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예, 예. 자세한 주소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남산동 2가 예. 15-19번지요. 네. 2년 전에 그럼 거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투자용으로 샀어요. 투자용으로요? 네, 자,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요. 지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위치가 좋네요. 네. 위치가 좋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임대만 놓고 계시는 중이시고? 네네. 네네네. 네, 아파트만 오르고 주택은 네. 안 올라서 그거를 네. 팔고 아파트를 살까 해서. 이걸 팔고 아파트를 살까 해서? 네. 네. 어머니 이게 있어요. 지금 아파트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지금 어머니 사실 때보다 지금 이건 별로 많이 안 오른 듯한 느낌이죠? 예, 예. 자, 이런 거예요. 이 위치는 분명히 좋아요. 명동역에서 도보로 뭐 한 5분이면 되나요? 5분도 안 걸려요. 5분 안 걸려요? 네, 3분이면 가요. 그럼 지금 집이 좀 허스름한 집이죠? 네네, 오래됐어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말씀드릴 때요. 네. 이 부동산은 분명히 사이클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상승기랑 이 일반적인 주택의 상승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 오를 때 상품별로 그 오르는 폭이 좀 다르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도까지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노무현 정부 때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쭉 올라갔다가 2018년도 이후로 해서 2011년도부터는 가격이 쭉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시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까지 아파트 가격 올라갈 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디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단독주택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저점 찍었을 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내일보다 오늘이 제일 싸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보합세 유지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 찾게 되냐면 수익형 부동산을 찾게 돼요. 수익형 네. 부동산. 자, 그러면 지금 어머니 집은 수익형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시세 차익형 부동산인가요? 그게 다가구 주택인데요. 네. 7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집이 오래돼서 네.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리모델링에서 뭐 어떻게 하시게요? 리모델링 깨끗하게 만들어서 임대 주시게? 예, 예. 어머니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명동역이라는 부분은요. 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예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하면 이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급등한 시기에는 지금 어머니 집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상태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만 하진 않습니다.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하다 하락할 때쯤 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익형 부동산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어머니가 그때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쉐어하우스나 또는 게스트하우스 뭔지 아세요? 네네네. 게스트하우스 특히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로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머니 자녀분들이나 누가 이렇게 인터넷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네네. 외국인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임대 사업하는 거고요. 여기는 딱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여기 다닐 길목에 보면 상권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집 보면 네. 계단이 1, 2층 앞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3층이 뒤쪽으로 3층이 1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요. 이 집이 네. 확대해서 보면은 네. 뭐 골목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 이건 지어서 팔고 그런 자식구 하는 집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쉐어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임대료를 딱 잘 맞춰 놓으면 이건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률에 의해서 매매가가 정해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일반인들한테 임대 주면 집값 절대 안 오르고요. 네.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원룸이나 이렇게 작게끔 만들어서 외국인 상대로 만약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시면 이건 나중에 팔 때도 지금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리모델링 하면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유하시되 그냥 보유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케어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하셔요. 그거 해서 임대에 맞춰서 팔아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수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 갖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리모델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올라가요. 가치가. 부동산은요. 그냥도 올라가는 게 있겠지만 그냥 안 올라갈 때도 내 거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 때 올라갈 때 그때가 더 극대화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게스트하우스 공부 좀 하세요. 네. 예. 저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지금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면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맞춤형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6938-2062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여기가 지금 장이동 230에 123번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취소가 됐어요. 네. 빌라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여기를 매입을 했을 때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내년부터 네. 장이동 재개발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주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 빌라가 지금 저희가 빌라인데 이 가격이 그때 좀 하락하지 않을까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장위동 빌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주 안 하시는 거죠?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있어요? 네. 일단 장위동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이 장위동 뉴타운인데 지금 번지 수치니까 요 끝에 나와요. 여기가 13구역이었었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3구역이요. 네. 지금 이 장위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요 최근에 여기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지금 뭐 청량리하고도 가깝고 좋단 말이에요. 요 자체가. 네. 그리고 이 강북 쪽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이 강북 쪽에도 뉴타운이 되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 장위 뉴타운 이 길 사이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구역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거의 한 반 정도는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다가 차라리 아싸리 그냥 한쪽이 다 해제되고 한쪽이 다 가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군데군데 네, 참 취소가 그게 된 구역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 됐으면 정말 더 많은 신호작가를 얻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라라는 부분은요. 돈이 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개발이 돼야 돼요. 재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올라갈 때 빌라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재개발 지역에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세권에 아예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돼요. 역세권도 어떤 역세권? 회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역세권. 이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머니 집은 지금 재개발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아무런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기에 철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집을 찾았어. 근데 입주를 다시 하거나 또는 이미 이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어. 그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지금 싶어가지고. 매도를 하시고요. 네. 돈을 좀 더 보태서 놔도 예. 좀 더 바깥으로,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나오시던지 아니면 새 아파트 주변에 좀 구축 아파트로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누구라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좋은 건 다시 알죠. 그렇지만 뭐 다 자금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그만 저렴한 그러니까 지역을 좀 바꾸더라도 아파트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거주한 그러면 데 조금 더 있어서는. 보태가지고 네. 단독으로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찬성을 하지만 어머니 조금 더 보태게 되면 단독이라는 부분이 길도 잘 안 접해 있고 땅도 작고 나중에 건축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집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단독은 안 좋아요.
그럴 거면 아파트가 낫죠. 그렇죠. 단독은 아까 말씀드린 빌라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게 재개발로 탄생을 새로 하던가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격이 올라가냐면 다세대로 바뀔 수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세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건축할 때 도로가 잘 접해 있고 땅 평수도 좀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네. 근데 보통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주택도 건축하기 힘든 거 좀 싼 거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럴 거면 조금 더 입지 좋고 건축은 좀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재건축을 기다리던 리모델링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매도하시고 이게, 옮기셔야 네.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도시재생지구로 네. 확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하고는 이 가격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재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쉽지가 네.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머니 그거 기대하신 것보다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매도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026938-206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